예, 정치의 뜨거운 이슈를 두고 끝장으로 토론한 코너이죠. 끝장 토론 시간.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이제 계엄 1년 앞에 여야 대치 뜨거운 12월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되면 12.3 비상계엄 1년이죠. 정치권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내란에 대해서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홍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 이제 12.3 1주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벌써 1년이 됐어요. 진짜 지난해 12월 3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 1년인데 그 당시 기억이 납니다. 뭐 저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그야말로 79년도 그 12.12 군사반란 때 그 이후에 이제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46년 만인데 그야말로 그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도 됐고 그랬습니다만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그러한 태도들 12월 3일 앞두고 바로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아무튼 간에 지금 장동혁 대표로서도 이제 취임 100일인데 지금 최근에 그 장외 집회 때 하는 여러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반성커녕 전혀 이 상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치는 점점 심해지고 3대 특검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민의힘의 그러한 태도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극우 강경 쪽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야권 내에서 말이죠. 네.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대단히 개탄스럽다 일단 총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1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긍정적인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시간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제3세계라고 통칭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사실 이렇게 회복력이 빠른 그런 이 국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라든지 또는 군인들이 더 이상 이제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이번에 실패하게 된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군인들,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스스로 여기에 내가 동참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지연시키거나 혹은 아예 동참하지 아니한 그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됐고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그런 그 힘을 보여줬다 하는 것, 이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이 민주화 시대를 거치지 아니한 지금의 10대, 20대, 30대가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민주주의 가치든 뭐든 그걸 공유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분열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지려고 이것을 계속 그 통합의 길로 가지 아니한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은 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과연 이걸 진짜 그 교훈을 삼고 통합의 가치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미지수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까지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니었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양쪽 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2.3 내란에 대한 양쪽 여야 입장 들어봤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실게요. 예정에 없던 회견을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문의들이 많이 와서 그냥 놔두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자, 30분 됐으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통 수석입니다. 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관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피처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3일 오전 대통령 특별 담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어 외신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입니다.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기자 풀단회도 개방할 생각입니다. 이날 점심엔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이 열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합니다.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다 이러면서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네, 이규현 수석, 조승래 사무총장 결국에는 계엄의 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실이 담화를 낼 수밖에 없죠. 12월 3일의 그 의미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사실 그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대한민국이 2024년도에 그러한 그 불법 계엄이 있으려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외국에서. 말하자면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 말이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도 제3세계 국가들도 이미 1980년대 다 졸업한 일이에요. 거의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된 거죠. 계엄이 이제 해제됐고 또 탄핵이 의결됐고 또 대선으로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했는데 외국 기자들에게 그런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숱한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워낙 많이 있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공식으로 입장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3부, 4부, 5부 요인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 당연히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엔 국민의힘 소정파 의원들도 사과하지 않으면 연방전 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게 잠복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작에 진즉에 이 12월 3일의 계엄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이 이 지금 계엄 사태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납득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냥 뒤로 좀 미뤘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딱 1년이 되니까 지도부가 또 뭐 선거도 6개월 전이고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만시지탄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사실은 토론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부딪힘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그냥 꼬매버리면 치료하지 않고 꾸며버리면 이건 언젠가 굉장히 큰 다른 부위까지도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균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늦었지만 이번에라도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짐처럼 계속 떠안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당이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 군사 쿠데타라든지 친위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징으로 연계되지 않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저는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지금 12.3 1주년을 맞이하고도 아직도 윤핵인을 외치는 국민의힘 때문일까요? 민주당 3대 특검으로는 부족하다. 내란전담 재판부도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내란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뭐 위헌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그 내란 재판부 얘기가 좀 가라앉았었어요. 저는 특별재판부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내란 재판부로 이제 얘기들을 통칭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건 제가 봐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이 사법부의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 이 석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니게 아니라 있어요. 특히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윤 전 대통령 석방시킨 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도 내란 재판이 너무 늘어지고 있고 말이죠. 1월 달에 글쎄 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다음 달에 그것도 알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구속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이 1심이 되면 이게 석방되는 게 확실한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또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그 구속영장 기각되고 박성재 전 장관도 그렇고 아무튼 뭐 추경호 이제 전 원내대표인데 뭐 내일 심사라고 이제 모레 새벽까지 늦어도 나올 것 같긴 한데 3일날 새벽까지 나올 것 같아요. 영장 발부 여부가. 이런 거로 볼 때 이게 내란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 반민특위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반민특위라는 거는 재헌헌법에 물론 헌법적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란 재판부를 반대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뜯어보면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금 여러 가지 태도들 그리고 올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계몽령이라는 걸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고 말이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당론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계엄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구 집회 때 얘기가 뭡니까? 의회 폭,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구와 국정 방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통을 줬다. 이거 사과가 전혀 아닌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란 종식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우려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서 저는 이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한덕수 2심부터는 내란전단 재판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가 특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추가 특검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3대 특검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 원이 들었고요. 지금 100명의 검사와 뭐 500여 명의 수사관이 투여됐습니다. 거의 지방 검찰청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여됐는데 결과를 놓고 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특히나 김건희 특검은 특검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양산됐는데 그 의혹을 털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14명을 구속 기소를 했는데 보니까 14명의 기소 내용이 이 김건희 특검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연루가 됐고 어떻게 이 사건과 어떤 뭐 주범이니 공범이니가 나와야 되는데 다 별건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 뭐 이 혐의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별건 수사가 돼버린 셈이고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이 어떤 실제로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내란 특검 역시 이미 윤 대통령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새롭게 뭐 물론 한덕수 전 총리를 지금 기소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뚜렷하게 내란 특검이 무엇을 해냈다라고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황. 뭐 최해병 특검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그런 결과를 내놓고 또다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또다시 또 다른 예산으로 또다시 이것을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란 전담 그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재판부도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이 재판사를 뭐 추천한다거나 임명에 어떤 관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선례로 남기게 되면 나중에 아주 나쁜 악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파적 이해관계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세워서 다수당이 돼갖고 이 판사들 외부에서 추천하는 특별 재판부가 돼야 됩니다라고 해놓고 자신들의 유리한 그런 판사들이 지금 그 재판을 받도록 하게 만든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상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관의 뭐 독립, 이런 투명성, 인사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헌법에 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건을 예외로 두면서 어떻게 특별한 법으로 헌법을 형해화하는 것 이런 행위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삼부토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별건 수사고 좀
무리한 수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으로 강제 수사를 착수한 삼부토건 그 이유가 좀 뭐고 이게 과연 별거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서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된 거잖아 처음. 삼부토건 저 사건도 원래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특검으로 인해서 이나마 그래도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별건 수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삼부토건이 진짜 그 수사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수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별건 수사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될 때 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수 진영에서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동안 숱하게 털어왔지만 안 나오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 때도 안 나왔지 않느냐. 그 논리였어요. 근데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없었다면 이게 밝혀질 수가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런 데다가 아직 김건희 이 특검 말이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수사 특검 종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밝혀질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밝혀질 게 많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밝혀질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만큼 이제 김건희 이 씨가 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들 그리고 매간 매직 의혹, 뇌물 뭐 이런 것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단군이라고 느낄 정도란 말이에요. 저는 김건희 특검을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안 밝혀진 게 지금 많아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시간이 쫓긴 거예요 벌써. 12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12월 28일 날 올해 이제 말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야권 내에서는 이거 김건희 특검을 자꾸 내란 프레임으로 짜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럽니다만 너무 종류가 많아요. 열거하기도 어렵고 제가 지금 여기 나갖고 왔는데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그 금품들 네. 저거 갖고 다녔어요 제가. 하도 많아서 목걸이 뭐 뿔었지 뭐 발찌인지 팔찌인지 이름도 듣지도 못했던 시계 이름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이 효과가 없다. 그리고 내란 특검. 아니 내란 특검 없으면 이거 밝혀졌을까요? 지금 여전히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저기 그 감옥에서 전환길이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전환길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윤어게인 정도가 아니고.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없으면 이게 하나도 안 밝혀질 문제들이었어요. 근데도 일각에서 여전히 지금 야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거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폭거가 드러났다라고 몽령의 입장을 아직도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일각에서. 네.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이 사무토건 주가 문제도 그렇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게 있다면 저는 연장해서라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추경호 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지금 구속심사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속이 된다면 결국엔 국민의힘의 이제 위헌정당 해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민주적 어떤 질서 내지는 헌법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동, 아까 활동을 한 정당인 경우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그 의원들을 지휘해서 확실하게 부결시켰나요?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를 해서 본회의장에 가게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위헌의 어떤 그런 행동을 했다. 이 정당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행위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수당인 자기 의원들을 못 가게 해갖고 부결 해제 요구안을 못하게 했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이건 단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당이고 이미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하더라도 이건 통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제 요구안의 결과에 이 행위,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두지휘를 해서 본회의장까지 오게 한 다음에 본회의장 문을 완전히 스크럼으로 막아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헌적이다라고 하면 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과정 속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못 가게 했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제 요구안에는 당대표가 10여 명의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가서 물론 이 결과를 어떻게 보탤 수는 없지만 이 정당이
이 위헌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 당 대표가 당의 어떤 정무를 모두 다 책임지는 당원 당규상의 그 표현이 있다면 당 대표가 이런 행위를 했으므로라고 위헌 정당 해산 그 심판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것을 위헌정당 운운하면서 통진당에 복수를 하듯이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동이 대단히 미심쩍어요. 그때 처음에 그 국회에서 의총장소가 결정이 됐었는데 그리고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로 옮겼다가 다시 당사로 옮기고 이런 3번에 걸쳐서 이 의총장소를 바꾸고 그동안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한덕수, 그다음에 홍철호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죠. 이런 사람들과 통화를 한다고요. 통화하는데 이제 통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찰 특검이 그 통화 내용까지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알려진 건 없어요. 지금 추경호제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근데 그건 저도 앞뒤 그 정황상 그런 얘기가 상황은 아니었다고 좀 봐요. 대통령이 지금 원내대표에게 여당 원내대표에게 그 당시 여당이니까 이거 당신 저기 계엄 모르겠어 미안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추론이기도 해요. 그런데 야구 저기 의원들 가서 해제시키면 큰일이니까 막어 당신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 해제가 되긴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당시 한동훈 대표의 지휘하에 18명이 들어와서 해제에 동참했죠. 근데 어쨌든 보세요. 다 떠나서 말이죠.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국민을 대표한 자리인 것이고 그렇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 기구예요. 입법기구, 대2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아무리 여당 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이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비상요건의 계엄도 전혀 충족도 안 됐지만 충족이 됐다 하더라도 국회나 정치는 침탈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건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요. 국회의원들은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든 가서 해제를 요구해야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책무를 방기한 거예요. 물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참여 안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물론 이게 나중에 헌재까지 가서 위헌정당 심판이 내릴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뭐 판단할 길이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았던 정당이다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그 윤석열, 한덕수, 홍철하고 통화하면 그 와중에 결국은 참여 못한 거였거든요. 전 추경호 대표가 어제도 엊그제인가요?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하는 그런 말들 특히 장동혁 대표가 79년도 김영삼 당시 시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연관시키는 것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 위헌 정당 해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 여러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춘천 찾아왔는데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실게요. 퇴장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하나 되어 함께 싸웁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킵시다.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 이제 입 좀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똘똘 뭉치자라면서 통합을 얘기하는 동안 오히려 당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당이 주도를 해서 집회를 하고 의원들을 전부 다 오게 하고 당원들을 해당 지역의 당원들을 모으겠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내면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려는 어떤 그 행위일 텐데 도리어 지금 보신 것 같이 박정환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그 안에 청중들이 박정환 의원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를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에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지금 장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즉에 이 부딪힘이 있었어야 됐다. 당내 갈등은 사실 당연한 거고 그 갈등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극복해 내느냐를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지금 늦었지만 연판장을 돌리겠다라든지 뭐 연판장 아직 안 돌렸습니다만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알기에는 김재섭 의원 한 20여 명이라고는 했는데 20여 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43명 정도라고 물론 이게 이제 비공개 지금 인원이긴 한데 이 43명이라면 그게 맞다면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지율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지율이 얼마다 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표된 이후에 단 한 번도 20%대를 돌파한 적이 없다. 도리어 정체돼 있거나 하향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집권 여당은 많은 지금 그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당 지도부의 이런 지금 그 태도들 예를 들어서 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싸우기만 하자, 이재명, 하야, 이런 방향으로 그냥 계속 매진한다면,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안타깝습니다만, 이 갈등이 빨리 제대로 충돌이 돼서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네. 아까 보면서 말이죠. 예. 장동혁 대표 제가 얘기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될 때 했던 발언 어이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김영삼 의원은 당시 총재는 그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이건 반대의 경우인데 이걸 거기다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탄핵해야 될 정당, 퇴장해야 될 정당이 민주당이다 얘기하는데 지지율이 높잖아요. 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어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0%대 후반에서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퇴장시키죠? 논리가 자신의 주장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형식 논리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틀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똑똑한 분일 텐데. 네. 제가 볼 때 이거 무슨 흔히들 자기 정치한다 지지층 결집시킨다는데 그래서 남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네, 똑똑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마 그 계획된 발언일까요? 계엄, 국민께 이제 고통 드렸다, 책임 통감한다, 대구 동성로에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거든요.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회 폭거와 국정방해 때문에 계엄이 있었다라고 단서를 달아놓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국민께 고통을 줬다. 이게 사과라고 해석될 수 없는 얘기예요. 계획된 발언은 이러 좀 봐요. 워낙 이제 그 당내에서도 지금 말씀처럼 이거 계엄의 바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소장파 아닌 사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는 대전 집회였나요? 거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단상에 올라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억지로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국민께 고통을 줬다라고 아주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대단히 비겁해 보이는 얘기예요. 끝까지 주장을 하든가 계엄은 잘된 것이었다고. 무슨 의회 폭거입니까? 입법 독재라고 많이 주장하는데 그분들이 그럼 입법으로 항상 그때 다수당이었으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그거를 군사를 동원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해요? 말이 되는 건가요? 이 말할 가치조차 없다. 제가 그 말씀 또 드립니다. 예. 네, 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윤석열과 결별해야 된다. 양현재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양현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지금까지 대표가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대표가 하느니 나 안 해. 대표는 지금 잘못되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광주 때도 동행을 했고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정치 행위를 다 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 12월 3일이 다 됐고 당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양양자 최고를 지금 비판을 하고 하는데 글쎄요, 그 비판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를테면 이겁니다. 배현진 의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왜 일어났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저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도덕적인 문제죠. 법적으로 그것이 뭐 이 대가가 전제로 한 뇌물이냐 알선수재냐 거기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사사롭게 뭐 다이아몬드 무슨 뭐 백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디올백이 문제가 된 이후에도 계속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이 천박하다. 특히나 그 어좌 그러니까 그 궁의 어좌에 앉았다라는 것이 증언에 나왔고 이런 부분들과 관해서 대단히 천박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 그 남편이 부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 행위를 했다. 네. 많은 행위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뭐 나는 개몽됐다라고 이야기한 김계리 변호사가 반사 그러니까 천박한 건 당신이다라는 뉘앙스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 얘기는 꺼낼 이유가 없죠. 이 사람 이 정당의 어떤 최고위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지금 그 윤 대통령의 어떤 안위를 사실 소재로 삼아서 자신들의 어떤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굳이 담을 필요는 없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배현진 의원도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의 후보들의 지금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 당이 어찌됐든 건강한 그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게 추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특히 양양자 의원 요즘 개념 발언 갑자기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 장애 집회에서 난 전라도 사람이다 빨갱이라 해도 할 말 없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 여전히 어떻게 빨갱이란 말이 지금 입에서 나오냐고요. 전라도 빨갱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를 48년도로 거슬러 올라간 얘기인데 제주 4.3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얘기 자체가 전 인식의 어떤 그 대단한 부재 역사 인식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전 그 인식이 별로 없다고 봐요. 누가 빨갱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빨갱이예요 도대체? 예? 세상에 대한민국의 이 낙인 효과를 찍은 게 그 빨갱이론입니다. 이른바 빨갱이론. 예, 과거에 뭐 4.3 때 그랬고 여순 때도 그랬습니다만 손가락 총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빨갱이다 아니다 이거 손가락으로 지적하면 쏴 죽이고 그랬더니 양민학살이 있었어요. 양양자 최고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이종훈 평론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제 12월이잖아요. 이제 12월. 어제까지는 11월 말이었고 이제 지방선거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러다 다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못해 얘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도대체. 소장파 의원 김재석, 김용태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조용히 있었어요. 그 흔한 소장파들 과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소장파가 있었어요. 보수건 진보건. 그것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단발수를 한두 마디 했다 또 쑥 들어가고 또 방송에 나서 한마디 했다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요새 조금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정말로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정당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글쎄요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다행스러운데 난 국민의힘 소속 그 구성원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단히 이분들의 발언도 이제 와서 선거를 앞두고 조급하니까 하기 시작했던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진짜 그런 얘기 못했습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 사퇴할 거란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실게요.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에 꿈을 품고 장도에 오릅니다.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민주당의 최고위원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사퇴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게 1인 1표제 가지고 당 안에서도 여러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향후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1인 1표제는 굉장히 시한폭탄일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사를 봤더니 몇천 명이 모여서 당원 몇천 명이 모여서 1인 1표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그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1인 1표제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당이 정말로 건강하게 당원들이 어떤 한 사람을 추앙하거나 한 사람을 어떤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당원들이 아니라 당의 가치 100년이 지나도 뭐 변하지 않은 하나의 어떤 깃발을 보고 이 당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물론 이제 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권리당원 운운하는 건 그때 어떤 사람 특정인을 뭐 대표로 옹립하거나 뭐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당원 당규가 고쳐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고친 게 훨씬 전에 2023년도에도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맞춤형 당원 당규 개정 또 시작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렸거든요. 그때 60대 1에서 20대 1로 바뀐 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어떤 가치. 그때 딱 그렇게, 언론들이 이제 비판하는 어떤 제목이 달렸던 걸 보면 지금도 똑같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향후 자신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 또 손을 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이렇게 특정인을 위한 당원 당규로 개정을 해서 특정 세력들이 쭉 당원 배가 운동을 해갖고 그 당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옹립하게 만든다. 그렇게 비춰지면 사실상 이 당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 당원들 갖고 정당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국민들 돈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당원들이 무슨 주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당원들의 돈으로만 정당을 운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당원들이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내는 활동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당원 주권주의 운운하면서 뭐 당원들의 힘, 뭐 70%, 100% 이렇게 권리당원 이건 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주일 사퇴가 임박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도부의 세판짜기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 김병주, 한준호 등 전현희 의원 등이 만약에 사퇴하면 뭐 이제 비대위로 전환된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볼 때 5명 이상 사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권 초기인데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여당의 그 지지세가 견조한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바뀐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제가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건 정치적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체제가 바뀌는 것은 그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실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또 약간 당원 투표 1대1 투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실과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데다가 이 지도부 교체다? 이거는 여권이 그럴 이유도 없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안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향후 정말 두 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끝장 토론에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최창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1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계엄 관련 이슈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뉴스토마토에서도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